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바이든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시장은 다양한 이슈들로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포문을 열면서 초기 강세 장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미 과열권이 진입했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는 상당 부분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좀 더 시각을 넓혀본다면 보호무역주를 넘어서 글로벌 경기 확장 국면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항공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마침 백신 개발 소식과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과열이기 때문에 단기 매도를 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는 지금 적극 매수로 나와 있는데요. 디테일한 어떤 그 타이밍은 우리가 그 자료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요 아래 보시면 이제 그 항공운송혁명은 시대적 흐름이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시대적인 어떤 그 거대한 트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한항공 급등 논리의 어떤 그 핵심이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 운송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온라인 쇼핑 자체가 상당 부분 글로벌화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이제 온라인 쇼핑의 글로벌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그 트렌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항공 주가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10년 동안 빠졌는데 지난 그 3월 달에 저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그 10년 성장은 역시 그 항공 화물이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코로나 이후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 부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대한항공이 그 변화의 핵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막강한 모멘텀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백신 개발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파이자에서 지금 뭐 효과가 거의 90%인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한 60%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러죠. 90%면 굉장히 뭐 기적적이다. 어떤 그 의학 관련된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 90% 정도가 실제로 맞는다면 거의 뭐 노벨 의학상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이제 관군제가 내일 오픈이 됩니다. 11월 11일인데 작년도 관군제에서 총 매출이 44조 원이거든요. 이번에도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고요. 이런 그 백신 개발, 관군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항공 운송으로 이어진다고 이제 보는 거죠. 미국은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말 정도로 제가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그 달러 약세, 달러와의 기조적인 약세도 어떤 그 대한항공의 어떤 그 강력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 이제 그 하나증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그 회원 모집 관련해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거는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서는 이제 잘 가입을 안 하시고요. 과열해서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항공, 우리가 그 차트를 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이미 그 준비된 상태에서 출발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그 다소 과열인 것 같지만, 요번에 그 첫 번째 눌림목에서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10년 주글로 파동 혹은 이제 그 설비 투자 사이클인데요.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방송을 하고 제가 좀 마음이 좀 걸린 것 같아서 다시 또 그 자료를 만들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0년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림 보시면 이제 그 1989년도 4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89년에서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 98년이 되겠죠. 공교롭게도 1998년에 IMF 위에 최저점을 확인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포인트가 살짝 깨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1998년에서 정확히 10년을 계산하게 되면 2007년이에요. 2007년에도 이제 그 최고점을 기록했죠. 그리고 이제 서프라임, 그리고 리먼 사태와 함께 주가가 또 붕괴되는데 정확히 10년, 그리고 2007년도에서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 2016년이 됩니다. 우리가 그 지수 자체는 빠지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종목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10년 동안 빠진 거죠. 요 당시에 이제 차화정이라든가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사실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삼성전자라든가 차화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뭐 폭락 수준에 가깝게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916년서부터 이제 앞으로 10년 사이클이 전개된다고 보면 2025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 사이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이제 그 2016년서부터 출발 파동, 10년 동안의 파동은 또 4차 산업혁명, 그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시장 환경이 또 많이 바뀐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대한항공 월봉 차트도 오늘 업데이트 했는데요.
자, 2010년 6월 달에 최고점 76,000원 최고점을 기록하고 정확히 10년 빠졌죠. 코로나 때 이제 저점 확인하고 이제 그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인데,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면 오를 수 있는 환경에 맞아야 된다고 제가 누차례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대한항공이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의 성장 동력은 여객 수요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여객 수요는 점차적으로 좀 축소될 수밖에 없겠고요. 항공 화물 분야, 화물 운송 분야가 대한항공의 10년 주가를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거다랗게 거시적인 차원으로 접근해 본다면 지금의 이제 일시적인 조정은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항공은. 그리고 저희가 못 맞힌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비중이 한 30%급 이상 종목은 거의 틀린 적이 없습니다. 비중이 10%라든가 20% 이런 종목들은 저 개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난해한 경우가 많아요. 또 재밌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데 조정이 들어오면 또 손실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겠죠. 그 비중이 30%급 이상 종목은 나름대로 이제 핵심 주도주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가만히 지켜보시면은 이제 사실 창문들이 다 닫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여객 비행기인데 이게 이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벨리 카고 항공기라고 그러죠. 벨리 카고라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승객은 단 한 명도 없고 오직 화물만 실은 채 날아간다고 하는 거. 여객기가 이제 말 그대로 여객은 없고 화물만 싣고 나른다고 그런 겁니다. 이 분야에서 이제 대한항공이 전 세계에서 이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난 사실 2분기죠. 2분기면 이제 4, 5, 6월 달이 되는데 코로나 직후에 최고로 힘들었던 그런 시절인데 전 세계 이제 국적 항공사 혹은 이제 대형 항공사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항공이 이제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죠. 이게 흑자의 결정적인 요인이 화물 운송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물 운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2분기 때 화물 운송 비용이 이제 급등했다가 이제 단기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화물 운임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지금 또 해상 운임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죠. 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강조해드렸던 내용인데 해상 운임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게 바로 이제 또 항공 운송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또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광군제 내용이다. 광군제 내용.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저도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 모바일 쇼핑을 이제 많이 즐기는데요. 처음 한 번이 어려운데 모바일을 어플을 설치해 놓고 처음 한 번 이용하기 힘든데 한 번 하다 보니까 제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하단에 보시면 알리바바는 지난 11일, 작년입니다. 작년 2019년 11일. 광군제 초당 최고 주문량이 54만 건, 1초당 54만 건. 거래 금액이 44조 원을 돌파했다고 작년에 난리가 아니었어요. 택배 물량이 12억 개인데 이 택배 물량의 상당 부분이 다 이제 화물 운송, 항공 운송에 포함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느끼는 부분이라 저는 이제 맥을 잡아드린 거고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사실 우리가 대면하는 쇼핑보다는 이런 온라인 쇼핑 비중이 높아지는데 그동안에는 저도 이제 국내 온라인 쇼핑을 많이 이용합니다. 인터파크, G마켓, 그리고 11번가 이런 것들 이용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이제 해외 직구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하다 보면 또 확장을 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도 또 이용해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는 건 이제 하나증권 이제 11월 10일자 보고서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자 백신 90% 효과가 확인됐다는데 여하튼 간에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60%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90%라면 의료 관계자가 여하튼 간에 이 정도 수준이 맞다면은 거의 노벨 의학상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대한항공이 최대 수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개월 안정성 데이터까지 확보가 완료되는 이달 셋째 주가 지나면 이제 FDA에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승인이 이루어진다. 올해 안에 5천만 도즈라는 개념이 뭐냐면 한 명당 접종 분량입니다. 접종 분량. 5천만 도즈 올해 안에 내년에 13억 도즈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 2021년도 항공 화물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백신 수송 물량은 약 80억 도즈, 80억 분이죠. 그리고 이제
B777 기종 한 대당 100만 도주를 수송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화물기 8,000대 분량, 8,000대 분량 규모고, 이는 전체 항공 수요의 3%에서 한 6% 정도 비중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품목들이 항공 화물 품목들이 수많죠. 수많은 품목 중에서 특정 어떤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3%에서 6%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백신 수송이 개시가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죠. CIV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아래 보시면 국제표준 인증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항공사 중에서 대한항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18개만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18개만. 자,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현재 항공 화물 시황은 계절적 성수기와 벨리카고 공백이 맞물리면서 호조를 지속 중이고, 백신 수송이 개시가 되면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자, 하여튼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강론에 흔들릴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 특히 이제 백신 이후의 어떤 시장의 어떤 생태계 변화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업종, 그런 종목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바닥거리는 종목이 많거든요. 오늘도 저희가 회원분들한테 코로나를 위해서 못 간 종목인데 실적은 거의 폭발적인 수준이죠. 굉장히 급증하는데 주가는 바닥권에 있어요. 실적은 또 계속 좋아져요. 그런 종목들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닥에서 사놓고 좀 기다린다면, 여유 있게 기다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0%에서 100%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대한항공의 국제 여객 운송하고 그다음에 화물 운송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서부터 2011년도까지 보도록 하죠. 2019년도에 국내 여객은 많지 않으니까 일단 국제 여객으로 보도록 하죠. 여객 수송이 7조 2천억 정도, 7조 2,800억. 올해 예상이 이제 2조입니다. 2조죠. 국제 여객 수가, 여행자 수가 급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 좀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3조 8천억인데요. 화물 운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2019년도에 여객 운송이 7조 2천억인데 화물 운송이 2조 5천억이거든요. 그렇죠? 30%가 좀 안 되죠. 근데 올해 보세요. 올해 지금 4분기니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올해 보시면은 이제 여객 수요가 4조입니다. 4조. 엄청난 거죠. 작년에 이제 2조 5천억에서 4조로 증가하고, 내년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내년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국제 여객 수요가, 여객 매출이 3조 8천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화물 운송 수요가 4조 3천, 화물 운송이 훨씬 더 크죠. 훨씬.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자, 예상 영업이익 보니까 2019년도 영업이익이 2,57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죠. 1,230억. 이것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증권사들 보고서 대부분이 동의한데, 오늘 한화증권 보고서 최근 보고서인데, 최근 보고서 중에서 예상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 가장 높게 잡은 것 같아요. 5,880억. 만약에 5천억 정도 넘어간다면 주가는 지금 이제 2만 원대인데 4만 원대 혹은 이상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들 카카오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공통점이 뭐냐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 이상씩 증가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기저효과 감안해서 대한항공이 만약에 1,200억에서 5천억대 영업이익을 내년에 찍는다라면 주가를 우리가 좀 더 멀리 높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급등주를 아는 거하고 사실 실제 수익을 올리는 거하고는 거의 180도 틀려요. 급등주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를 초기에 많이 추천하고 삼성 SDI, 삼성 바이오스, 넷마블 이런 것도 추천했는데, 손해보고 판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한 종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익을 아주 효과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어제도 이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조회수를 보니까 조회수가 3천 건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좀 적당히 나올 때가 조회수가 한 3만 건 정도 되는데 이런 게 이제 3만 원 넘어가고 4만 원 근접하면은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원 가입도 이게 바닥에서는 거의 안 해요. 많이 오르면 그때 가서 사실 가입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적으로 사실 수익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하튼간에 저희는 오늘 최근에 지난주 중반서부터 대한항공을 이제 주력주에 편입했습니다. 비중까지는 저희가
대비상이니까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근데 오늘 장 초반에 일부 좀 매도를 했어요. 매도하고 매도 물량을 지금 재매수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그 제 논리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훨씬 낫지 않을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그 좋은 주식, 급등주를, 주도주를 사서 목표 가격 올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팔고 싶은 그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위대한 힘을 믿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더 사주고 난다면 사실 2021년도 장세, 내년도 장세죠. 종목 하나, 두 개 정도만 제대로 맞추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대한항공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그 VIP 회원 관련해서는요. 그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뭐 제가 적당하게는 받아들이는데 좀 짧게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건 여러분들 절대 안 돼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뭐 사실 마음적으로는 다 해드리고 싶으나 저희 또 회원 제도라는 게 있고, 제가 또 영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냥 믿고, 제 휴대폰 번호거든요. 송금해 주시고 문자로 전화 주시면 제가 내일 장 시작, 그 다음날 장 시작하기 전에 좀 일찍, 제가 출근을 거의만 6시만 하니까요. 일찍 전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